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이온화 에너지는 중성의 기체 원자들, 기체 상태의 원자들로부터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안정한 바다 상태의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를 핵에서 완전히 떼낼 때 에너지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때 흡수되는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즉, 이온화 에너지, 이오니제이션 에너지죠. IE가. 이 이온화 에너지는 기체 원자 1몰, 1몰로부터 6.92 곱하기 12 삼성계가 모였을 때 그때 기체 원자 1몰로부터 각각의 전자 하나를 떼낸다면 전자가 1몰이 나오겠죠. 그럼 전자 1몰이 떨어져 나갈 때 필요한 그때 흡수되는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는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K 껍질에 가장 바닥 상태 K 껍질에 그 전자를 완전히 핵으로부터 완전히 떼내는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인데 그때의 이온화 에너지는 1312kJ/몰이라는 거예요. 1몰의 수소 원자들로부터 전자 1몰을 떼내는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고 그때가 1312kJ/몰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식에서 화살표의 왼쪽에 있는 이러한 에너지 값들은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흡수돼야 되는 에너지 값이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화살표에 여기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오른쪽에 이러한 에너지 값이 나타난다면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방출되는 에너지예요. 하지만 이온화 에너지는 떼내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흡수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화살표의 왼쪽에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자, 두 번째, 이러한 이온화 에너지가 주기율표상에서 주기성을 띠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같은 족이면 원자 번호가 증가하겠죠. 아래로 갈수록. 같은 세로줄에 있는 것을 족이라고 하는데 족에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원자 번호가 증가하죠. 그럼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는 것은 전자 껍질 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핵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는 핵에서 점점 멀어지니까 떼내기가 쉽겠죠. 그러므로 이온화 에너지는 그 전자를 완전히 떼내기 위해서 흡수돼야 되는 이온화 에너지 값은 작아지겠죠. 그래서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같은 주기는 어떻게 될까요? 같은 주기, 즉 2주기, 3주기 이렇게 같은 가로줄에 있는 원자들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데 그럼 전자 껍질 수는 같은 주기는 똑같아요. 전자 껍질 수는 같기 때문에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의 그런 전자 껍질 수는 같은데 그 전자를 하나를 떼내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이온화 에너지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핵 전하량이 늘어나니까 즉 양성자 수가 뭐 예를 들면 2주기에 리튬부터 해서 플로린 같은 경우에 3, 4, 5 이렇게 증가하겠죠. 그러므로 핵 전하량이 늘어나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한다는 거예요. 즉 같은 주기일 때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증가하니까 핵 전하량이 커져서 전자 하나를 떼내는데 필요한 이온화 에너지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죠. 같은 족과 같은 주기는 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프 한번 봅시다.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을 나타낸 그래프예요. 자, 요거는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시험 잘 나오기 때문에. 자, 이것은 수소부터 해서, 여기 그래프에 여기 수소부터 해서 저기 끝에 20번까지의 칼슘까지의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주기성을 나타내는 건데, 보면 수소와 헬륨 같은 경우 수소일 때보다 헬륨으로 갈수록 같은 주기 1주기에 있는 건 수소 헬륨밖에 없죠. 그럼 오른쪽에 헬륨이 있는데 18쪽이니까 늘어나죠. 그리고 리튬에서 저기 네온까지 같은 2주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대체로 이온화 에너지가 늘어납니다. 마찬가지로 나트륨에서부터 3주기의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18쪽의 아르곤까지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대체로 증가하죠. 자, 그리고 같은 족을 봅시다. 리튬, 나트륨, 칼륨으로 갈수록 점점 조금씩 이온화 에너지는 감소하고 있어요. 리튬보다는 나트륨보다는 칼륨에서 전자 껍질이 같은 족이니까 밑으로 갈수록 3번, 11번, 19번으로 갈수록 전자 껍질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껍질은 더 늘어나게 되죠. 그럼 핵에서 멀어지니까 전자 하나를 떼내기 위해 들어가는 이온화 에너지는 점점 감소하게 되는 거죠. 쉽게 전자를 떼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칼륨으로 갈수록. 따라서 이온화 에너지는 감소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저기
헬륨에서 네온, 아르곤도 마찬가지예요. 18쪽에 같은 족에서 오른쪽, 이제 밑으로 갈수록 오른쪽이 아니죠. 같은 족에서 오른쪽으로 2번, 10번, 18번으로 밑으로 갈수록 핵에서 떼내는 전자 하나를 떼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에너지 값은 핵에서 멀어지니까 인력이 작게 작용하겠죠. 떼내기 쉬워서 이온화 에너지는 감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즉 리튬에서 저 네온까지 갈수록 대체로 이온화 에너지는 대체로 증가해요. 유효액 전하가 증가하기 때문에 전자 하나 떼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하지만 중간중간 순서가 이온화 에너지가 원자 번호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이온화 에너지가 오히려 감소하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베릴륨보다는 붕소, 그리고 질소보다는 산소. 이 애들의 주기성이 약간 틀어진다는 얘기죠. 그 두 경우만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면 웬만한 화학원에 나오는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2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사실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하는 경우가 두 종류라고 했죠. 4번 베릴륨에서 5번 붕소로 갈 때 오히려 원자 번호가 증가했는데 유효액 전하가 늘어나서 이온화 에너지가 커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하는 경우가 나타나요. 이런 경우죠.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했죠. 이러한 것은 바로 전자 배치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4번 베릴륨은 전자가 4개 있죠. 그럼 1s에 2개, 2s에 2개 이렇게 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2s 딱 맞게 2개 전자가 안정적으로 배치되어 있죠. 하지만 5번 붕소로 가면 5개 전자가 배치되다 보니까 1s에 2개, 2s에 2개, 2p에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홀로 이렇게 있는 얘는 뻥 찌는 거죠. 쉽게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4번 베릴륨보다 5번 붕소의 원자 번호가 커져서 유효핵 전하가 증가해서 전자 떼기가 어렵지 않을까 했지만 전자 배치로 보면 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아 전자가 떼내기가 쉽다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다는 거죠. 이와 비슷한 경우가 7번 질소에서 보다 8번 산소일 때 더 이온화 에너지가 작게 돼요. 그것도 바로 전자 배치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죠. 자, 7번의 질소 같은 경우에는 7개 전자를 배치하다 보니까 1s에 2개, 2s에 2개, 2p에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홀 전자가 이렇게 각 방에 하나씩 있는 것은 아주 안정한 전자 배치라고 했죠. 하지만 산소 같은 경우에 전자가 8개예요. 그러므로 하나가 더 들어가게 됐죠. 이 전자는 마지막에 들어간 전자는 떼내기가 이때보다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8번 산소인 같은 경우에는 7번보다 원자 번호가 커져서 유효액 전하가 더 커져서 전자 떼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자 배치상으로 실제로 해보면 오히려 8번 산소의 전자가 더 잘 떼진다는 거죠.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그러므로 7번 질소보다 8번 산소의 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1차 이온화 에너지일 경우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온화 에너지가 한 번만 전자를 하나만 떼는 1차 이온화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자 하나 떼냈죠? 그 다음 두 번째 전자를 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전자도 뗄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즉, M이라고 하는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가 여러 개가 있겠죠. 그 전자를 첫 번째 떼냈을 때 들어가는 에너지를 제1차 이온화 에너지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 하나 떼내고 두 번째 전자를 이제 떼내서 이가양이 되겠죠. 이럴 때 그 두 번째 전자를 떼내기 위해서 들어간 이온화 에너지를 제2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제3 이온화 에너지가 되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하나 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뗄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뗄 거예요. 점점 유효핵 전하량은 늘어나겠죠. 전자의 수에 비해서 지금 핵의 전하량은 변함이 없으니까 전자가 점점 없어지면 그만큼 나머지 전자들에 미치는 핵 전하량은 점점 커지겠죠. 그러면서 그 다음 전자 떼기가 점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즉 제1 이온화 에너지보다는 제2 이온화 에너지가 더 커지고 제2보다는 제3의 이온화 에너지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러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이 원소의 족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쭉쭉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M껍질, 가장 바깥쪽에 M껍질의 전자 하나만 있죠. 그러므로 첫째의 이 전자, M껍질에 있는 전자를 떼기가 가장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가장 낮죠.
하지만 그 다음에 N 껍질 다음에 그 다음 전자 두 번째 전자를 떼기 위해서 L 껍질에 있는 전자를 뗄 때는 껍질이 좀 더 안으로 L 껍질을 들어갔기 때문에 두 번째 전자는 첫 번째일 때보다 더 떼기가 어려워지죠. 많이 증가하죠. 4565로 증가하죠. 그러므로 나트륨 같은 경우에 1족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 얘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로 얘는 1족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이 늘어나니까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어떻게 되겠어요? M 껍질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두 개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전자 M 껍질에 전자 하나 뗐죠? 그게 732예요. 그 다음 M 껍질 나머지 하나가 남았죠? 그게 1444예요. 그 다음에 L 껍질로 넘어가기 때문에 L 껍질의 전자를 떼는 세 번째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E3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트륨은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와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 아주 큰 차이로 인해서 나트륨은 1족, 마그네슘은 이제 E2에서 E3로 갈 때 엄청나게 증가하기 때문에 얘는 전자 껍질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두 개라고 생각해서 2족. 알루미늄 어떻게 되겠어요? 3개의 전자를 뗀 2912 E3에서 이제 3개를 뗐기 때문에 8개에 있는 전자를 하나 떼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전자 껍질이 달라졌기 안쪽으로 더 들어가는 L 껍질의 전자를 떼야 되기 때문에 네 번째 이온화 에너지를 엄청나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얘는 이제 E3로 이제 그치는 거죠. 그래서 나트륨은 1족이라 보는 거고 마그네슘은 2족, 알루미늄은 3족으로 13족, 그러니까 3족을 아니라 13족으로 보는 거예요. 얘네들은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전기음 송도입니다. 전기음 송도는 일렉트로네거티비티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두 원자가 일단 조건이에요. 혼자 전기를 끌어당기는 거는 전자친화도인데 이건 이제 여러분 교육과정에 빠졌죠. 전기음 송도를 이제 마지막으로 다뤄야 되는데 전기음 송도는 원자 하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두 원자가 전자쌍을 공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분자를 형성하고 있을 때 전자쌍을 공유하고 있을 텐데 그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을 그 두 원자 중에서 한 원자가 얼마나 세게 상대적으로 잡아당기느냐가 상대적인 수치로 나타내는 것을 전기음 송도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헷갈려하죠. 전기음 송도의 의미를 어려워하는데 전기음 송도는 혼자 그 애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 애의 원자의 능력이 아니에요. 어쨌든 두 원자가 공유 결합을 하고 있을 때 그 두 원자 중에 한 원자가 그 다른 원자에 비해서 얼마나 그 전자쌍을 잘 끌어당기느냐. 중요한 것이 공유 전자쌍이라는 겁니다. 분자를 형성하기 위해서 전자쌍을 공유하는데 그 공유 전자쌍을 얼마나 잘 끌어당기느냐는 것이고 그 상대적인 힘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다는 얘기죠. H와 F가 이렇게 공유 전자쌍을 빨간색 이 전자를 공유하고 있는데 이 공유 전자쌍은 플루오린 같은 게 수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잘 끌어당기죠. 그러한 상대적인 힘의 세기를 전기 음송도라고 보는 거예요. 플루오린은 전기 음송도를 4.0으로 정했습니다. 가장 최고치죠. 플루오린은 가장 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잘 끌어당기는 능력이 센 애예요. 그래서 걔를 최고치 4.0으로 정하고 나머지 다른 원소들의 전기 음송도를 상대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이러한 전기 음송도는 주기성이 있습니다.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당연히 유획 전하가 점점 커지니까 증가하겠죠. 유획 전하 증가하기 때문에 같은 주기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증가합니다. 같은 세로줄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전자 껍질이 늘어나니까 전기 음송도가 대체로 감소하겠죠.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기에는 전자 껍질 수가 늘어나니까 핵과의 거리가 멀어지죠. 그러므로 유획 전하가 감소하기 때문에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같은 주기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기 음송도가 커지고 같은 세로줄에 있는 족이라면 아래로 갈수록 전기 음송도는 낮아진다는 얘기죠. 그럼 가장 전기 음송도 큰 원소가 누구라고 했죠? 네, 여기 플루오린 4.0 전기 음송도를 가지는 플루오린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까지 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봅시다. 주기율표에서 원소의 주기성은 이렇게 위로 오른쪽으로 위쪽 오른쪽 주기율표상에서 위쪽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감소하고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하며 전기 음송도는 증가합니다. 반대로 왼쪽 아래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 밑으로 가니까 증가하죠. 족에서 밑으로 가니까 이온화 에너지는 점점 떼기가 쉽겠죠. 그래서 감소, 전자를 떼기가 지운이가 감소, 전기 음송도는 마찬가지로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기에 너무 멀리 있으니까 감소한다 이 말이에요. 자,
잘 고생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